새벽 4시 서울 근교 작은 상가 한편에 자리한 현우 베이커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최현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했어요. 58배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로 반죽을 치대는 그의 손놀림은 15년의 세월만큼이나 익숙했습니다. 밀가루 향이 가득한 작업실에서 현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반죽을 치대며 그는 벽 한편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옆에는 단아한 여인과 어린 딸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현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 벌써 20년이 흘렀네. 오전 7시가 되자 빵집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언제나처럼 김할머니였어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크림빵 4개만 주세요. 네, 할머니 따뜻한 걸로 골라드릴게요. 현우는 능숙하게 빵을 포장하며 할머니와 짧은 안부를 나눴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그의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근처 회사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익숙한 손님들의 주문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조 과장은 항상 단팥빵과 우유, 박 대리는 샌드위치와 아메리카노였죠. 바쁜 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빵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현우는 진열대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현우의 얼굴에 그늘이 졌어요. 지민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오후 6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현우는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빵들을 정리하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이런 일상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그는 카운터 서랍에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매달 조금씩 모은 돈을 기록한 장부였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적어온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언젠가는 전해줄 수 있겠지. 현우는 수첩을 다시 서랍장에 넣어 놓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똑같은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어요. 현우는 평소보다 늦은 오후 8시 빵집에서 정산을 마치고 길을 나섭니다. 퇴근길 지하철 4호선은 오늘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하철이 수유역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문득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조금 구부정해진 어깨와 수수한 회색 카디건을 입은 여인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여인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현우의 심장이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소희야, 김소희였습니다.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완전히 달랐어요. 한때 단정하고 우아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듯 보이는 눈가의 주름과 예전보다 훨씬 마른 볼이 현우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소희도 현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벌어지며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현우 씨, 응, 정말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하철 안의 소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현우는 소희의 변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자신의 모습도 지금은
소박한 빵집 사장일 뿐이었죠. 어디 가는 길이야? 퇴근하는 길이에요. 현우 씨는요? 나도 집에 가는 길이야.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 밖으로 다 들릴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간병인 일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괜찮아?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현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벽이 두 사람 사이에 높게 서 있었어요. 지민이는 잘 지내지?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결혼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지하철이 미아삼거리역에 도착했을 때 소희가 일어섰습니다. 저 여기서 내려요. 그래, 그럼 조심히 들어가. 소희는 작게 인사하고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현우는 창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뒤쫓아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0년 만의 만남치고는 너무나 짧고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소희의 변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 대신 오늘 본 피곤하고 지친 모습만이 선명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건가? 사흘이 지난 후 현우 베이커리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 현우는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소희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빵집 안을 둘러봤어요. 현우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소희는 간단한 음료 하나를 주문하며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손님이 없는 조용한 오후였기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난번 만남 이후 계속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솔직함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년 전 현우의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한 엄청난 빚더미,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현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소희는 그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서러움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당시 보증을 서준 친구의 사업이 망하면서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채권자들의 협박과 독촉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고 혼자서라도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떠났다고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소희에게는 그것이 도망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상의도 없이 떠나버린 것에 대한 배신감이 컸다고 했어요. 현우는 소희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이었어요. 소희는 또한 딸 지민이 아버지에 대해 품고 있는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지민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원망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혼자서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컸다고 했습니다. 현우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빵집을 운영하며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온 것도 언젠가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는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어요. 소희는 마지막으로 자신도 현우를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분노와 원망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현우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난 것이 더욱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2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동시에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대화가 쉽지 않았지만 필요했다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일주일 후부터 소희는 간헐적으로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러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 두 사람은 과거의 기억들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매번 소희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현우는 15년간 혼자 지낸 외로움을 털어놓았고 소희는 간병인 일의 고단함과 혼자 딸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져갔지만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민이 어머니가 늦게 들어온 것을 눈치챘습니다. 소희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기색을 감지한 지민은 어머니를 추궁했어요. 결국 소희는 현우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민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2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지민은 어머니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자신이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를 절규하듯 쏟아냈습니다. 특히 지민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때로는 끼니를 거르면서도 딸의 교육비를 마련했던 어머니의 모습들이 선명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다음 날 지민은 현우 베이커리를 찾아왔습니다. 현우는 성인이 된 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지민의 차가운 시선에 말문이 막혔어요. 지민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은 아버지가 왜 돌아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어머니에게 다시 상처를 준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우는 딸의 말 앞에서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민의 눈에서 자신과 닮은 모습을 발견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원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민이 떠난 후 현우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다시 나타나서 평온했던 그들의 삶에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소희 역시 딸과 전 남편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현우와의 만남이 주는 위로와
그리움을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동시에 딸의 상처와 걱정을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간병인 일을 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 현우와 소희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현우는 빵집에서 평소보다 더욱 조용히 지내며 가족 사진을 자주 들여다봤고 소희는 일에 더욱 몰두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이 상황은 세 사람 모두에게 시험의 시간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각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어느 날 새벽 지민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소희가 간병하던 어르신 댁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었어요.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간 소희는 의식을 잃은 채였고 지민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던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락할 사람이 현우뿐이라는 현실이 서글펐지만 어머니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막막했어요. 현우는 전화를 받자마자 빵집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민을 보는 순간 20년 전 어린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지민 곁에 앉아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극심한 탈진 상태에 당뇨 합병증까지 겹쳐 있었어요.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당뇨병이 악화되어 신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라는 설명이었어요. 병원비와 입원비 문제가 지민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간병비까지 생각하면 더욱 막막했습니다. 지민은 대출을 알아봐야겠다며 초조해했지만 현우는 조용히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몰래 입원비와 수술비를 미리 지불했어요. 15년간 매달 모아둔 돈의 상당 부분이었지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또한 소희를 위한 간병인도 개인적으로 구해 배치했어요. 소희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뜬 그녀는 곁에서 졸고 있는 현우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지민은 학교에 가고 없는 시간이었는데 현우가 밤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희는 현우가 병원비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간병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우가 매일 병원에 와서 밤늦게까지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부담감, 그리고 묘한 죄책감까지 느꼈어요. 지민도 아버지의 행동을 지켜보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어머니를 위해 보여주는 진심 어린 걱정과 배려를 보면서 20년 전의 아픈 기억만으로 아버지를 판단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소희의 상태가 점차 안정되면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위기 상황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졌어요. 병실에서 소희는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했어요. 현우는 단순히 가족이었던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의 병원 생활은
2주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현우는 매일 병원을 찾았고 지민도 아버지의 진심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저녁, 소희는 현우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맙지만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현우는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가 퇴원한 지 일주일 후, 지민은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온 낡은 수첩이었어요. 호기심에 펼쳐본 일기장에는 지난 20년간의 어머니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의 초반부는 현우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과 경제적 고충, 그리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절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는 점차 그리움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특히 지민이 충격을 받은 부분은 최근 몇 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소희는 현우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가끔 꿈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을 그리워한다고 적어 놓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작년 크리스마스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소희는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지민이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그리고 아직도 현우를 사랑하고 있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 없는 마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행간에 배어 있었어요. 지민은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20년간 혼자 짊어져온 감정의 무게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감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지민은 용기를 내어 현우 베이커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적대적인 기색 없이 조용히 들어섰어요. 현우는 딸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조심스럽게 기다렸습니다. 지민은 아버지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리웠다고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최근 어머니의 일기를 통해 알게 된 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현우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지민이 성장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동시에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딸에 대한 자부심이 교차했습니다. 지민은 아버지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만약 다시 상처를 준다면 그때는 정말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딸의 조건부 화해 제안에 감격했습니다. 동시에 그 조건의 무게도 충분히 느꼈어요. 이번에는 절대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평생에 걸쳐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민이 떠난 후 현우는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15년간 매달 모아온 돈의 기록과 함께 가족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써내려간 글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소희도 퇴원 후
집에서 회복하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현우가 보여준 진심과 배려, 그리고 딸이 전해준 아버지의 변한 모습들을 종합해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미워해야 할 이유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커지고 있었어요. 지민은 두 사람을 위해 조심스럽게 중재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버지의 진심을 전했고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려주었어요. 성인이 된 딸의 성숙함이 가족 재결합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민의 중재로 두 달여가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장소는 소희와 지민이 살고 있는 주택이었고 소희가 직접 요리를 준비했고 현우는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의 분위기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년 만에 한 식탁에서 마주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서로 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그동안 혼자 지민을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때로는 현우에 대한 그리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민 역시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느꼈던 공허함과 동시에 강하게 살아온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어요. 현우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동시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모녀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편에 있던 낡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15년간 매달 정성스럽게 모아둔 돈봉투들이 들어 있었어요. 각 봉투에는 날짜와 함께 가족에게 전하고 싶었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봉투들을 소희와 지민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를 떨며 그는 지난 20년간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것,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준 것, 그리고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소희는 현우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원망, 그리움과 사랑이 뒤섞인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소희는 조용히 현우를 일으켜 세웠어요. 소희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다고, 다만 상처가 아물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과거보다 앞으로를 생각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민도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에 현우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지민은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리워했다고, 이제는 가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20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들이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으로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도 세웠어요. 당장 함께 살기는 어렵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소희와 지민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현우는 다시 한번 두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현우 베이커리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해 있었어요. 오전 9시가 되면 소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나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도움을 주는 정도였지만 점차 매일 함께하게 되었어요. 소희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서비스는 단골 손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소희에게 며느리 같다며 무척 좋아했고 근처 회사원들도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줄 알고 훈훈하다며 더 자주 찾아왔어요. 현우와 소희는 연인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마저 서로를 이해하는 징검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새벽에 함께 빵을 굽고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지민이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결혼 발표였어요. 상대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사였는데 지민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딸의 결혼 소식에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다는 아쉬움이 컸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현우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15년간 모아둔 돈으로 지민의 예단과 혼수 준비를 도왔고 소희와 함께 예식장을 알아보며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지민은 부모님이 함께 자신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 현우는 생애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지민의 팔을 끼고 버질로드를 걷는 순간 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20년 전 어린 딸이 이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었고 자신은 그 옆에서 아버지로서 축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소희도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아 딸을 바라보며 감격했어요. 혼자서 키운 딸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더욱 의미 깊었던 것은 현우와 함께 딸의 결혼식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 연장에서 지민은 부모님께 특별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에게는 20년간 혼자서 자신을 키워준 은혜에 대해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늦었지만 다시 가족이 되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지민은 부모님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했어요. 그 덕분에 자신도 더 성숙한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현우와 소희는 딸의 말을 들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과 만족감이 어려 있었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이 순간에 도달했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 후 어느 가을 오후에 현우 베이커리는 평온했습니다. 소희가 카운터에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현우는 뒤에서 다음날 판매할 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문득 소희가 뒤를 돌아보며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소희는 잔잔한 행복을 느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이제는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현우도 소희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용서,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에 대한 기대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저녁 무렵 문을 정리하며 현우는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리고 남은 인생도 이런 평범한 행복 속에서 함께 나이 들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늦었지만 진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현우 베이커리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런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년이라는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